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홍천과 철원, 인제 등에서 열린 겨울 축제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군은 지난 24일 끝난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에 13만 4천 명이 방문해 4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천문화재단이 마련한 홍천강 꽁꽁축제에도 12일 동안 15만 명이 다녀갔고 인제 빙어축제장에도 10만여 명이 찾는 등 강원도 내 주요 겨울 축제장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어졌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닥친 가운데 강원도 철원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내려가는 등 최강 한파를 보였는데요.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에 수도관이 얼어붙고 가축들마저 두꺼운 옷을 껴입을 정도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신부급의 한 소농장. 우리 안에는 하루 종일 난로가 켜져 있고 급수대가 얼지 않을까 온열 장비까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세찬 칼바람과 함께 몰아닥친 영하 20도의 최강 한파에 소들은 서로 가깝게 붙어 온기를 나눠봅니다. 체온 유지가 어려운 어린 송아지를 위한 방한복까지 등장했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온도 13도보다 20도가량 낮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뿐만 아니라 큰 소들이나 뭐 다 추운 때는 걱정이죠. 먹는 것도 덜 먹고 이러니까 추우면은. 춘천 신동면의 한 마을. 가정으로 생활용수를 보내는 간이수도관이 안에서부터 꽁꽁 얼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부터 개수대, 샤워기까지. 피해를 신고한 가구는 반나절 동안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로를 갖다가 계속 몇 시간 동안 틀어놨는데도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좀 춥기는 해서 밖에 하기는 얼기는 했어도 이렇게 안에까지 이런 거는. 북쪽 찬 공기가 밀려오는 북극 한파에 강원도는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철원 인남면은 영하 28도로 가장 추웠고 화천 광덕산은 영하 27도, 춘천 남산면은 영하 22도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체감온도는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한파로 강원도에 접수된 수도관 동결 피해는 7건, 계량기 동파 피해는 2건입니다. 제 뒤로는 언수도관을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춘천은 한낮인데도 영하 9도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말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역대급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 피해, 축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도내 수소 차량의 충전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수소 차량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충전 가격마저 올라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지역 수소 충전소 2곳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기존의 킬로그램당 8,8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삼척에는 수소 생산 시설이 있어 그나마 인상폭이 적은 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등 일반 충전소의 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오르며 수소차 운전자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춘천과 원주, 속초 충전소를 포함해 민간 충전소의 킬로그램당 충전 요금은 9,9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은 물론 지난해 수소 공급량이 줄며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엔 수소 충전 가격까지 인상돼 불만입니다. 그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좀 올라가서 좀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많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도내 수소 충전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800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와 민간 업체들은 수소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LNG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수소 충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상을 하게 된 주 원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가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200% 이상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뎌지고 수소 충전 가격까지 오르며
친환경 수소차 보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 KBS의 기능 축소를 막겠다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주 KBS의 폐국을 반려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대책위는 오늘 처음으로 KBS 본사 경영진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즉각 이행하라. KBS 지역방송국 폐쇄 반대 전국행동이 원주 지역국의 기능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1월 KBS의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즉 폐국 요청을 반려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행동은 KBS가 지역 주민들과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았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KBS가 기능 조정을 밀어붙이며 약속했던 지역성 강화와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국 인원과 예산을 총국으로 옮겨 하루에 불과 2분 내에 지역 뉴스만 보도를 하였고 지역국 보도 분량도 90% 축소시켜왔다. 지난 2020년 KBS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관련해 방통위에 제출했던 계획에 원주 방송국의 연간 자체 편성 프로그램 시간은 3,900분, 0.7%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지난 2021년 원주 방송국의 자체 편성 시간은 900분, 0.17%에 불과하다고 전국행동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통위도 KBS의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낮아 지역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11월 재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비율을 지키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 KBS 춘천총국은 오히려 다음 달 원주방송국의 인력을 추가로 줄이는 걸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KBS가 2020년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와 현재의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허가를 반려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혀 지역성 약화를 경계하는 전국행동의 입장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편 전국행동은 서울 여의도 KBS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처음으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에 대해서도 공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자 신 교육감이 정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에도 선거를 치러봤고 선관위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수사 개시나 소환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에 따르면 강원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86% 하락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표준주택 가격도 3.1% 떨어졌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시군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1차 대상자 900명을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여성에게 30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직활동 지원비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4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설 연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강원도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23만 대로 전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41% 감소해 지난해 8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170명에서 83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도내에서 들어온 화재 출동 건수는 지난해보다 19건이 줄어든 46건으로 1억 5,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퇴원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기 위해 춘천시와 지역병원 4곳이 협력합니다. 춘천시는 어제 시청에서 강원대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춘천노인전문병원과 퇴원 환자 돌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퇴원 환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 식사와 가사 지원, 주택 개조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올해부터 3년간 관광 거점 도시 후반기 사업들을 대거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2020년 부산, 전주, 목포, 안동과 함께 국내 5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돼 2025년까지 총 1,021억 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월화거리 정비, 시티버스 운행, 자율주행차 운행, 오죽헌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 올해부터 경포 일대 정비와 양양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운행,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다 발생한 KA-1 경공격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을 규탄했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당시 공군의 경공격기가 민가와 학교 가까이에 떨어졌지만 천운으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 설명이나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횡성 주민들은 경공격기 출동보다 더 위험한 고개 비행을 연습하는 블랙 이글스의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며 훈련 중단과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수산 정책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민들의 경영난이 커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과 어촌 정착 지원자금,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연장을 원하는 어민은 수협은행을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기일부터 1년 동안 유예가 적용됩니다. 환경부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동해시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후 폐기물 재활용률이 상승하고 기존 매립 시설은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전처리 시설이 가동된 이후 종량제 봉투 폐기물과 공사장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파쇄해 폐합성 수지류나 시멘트 부원료로 재생산되면서 지난해 종량제 봉투 폐기물 재활용률과 공사장 폐기물 재활용률이 각각 71.5%와 32.4%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폐기물 매립 시설은 당초 연한보다 6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체험을 위해 춘천교대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춘천센터가 지난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28곳 3,800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시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춘천센터를 교육도시 춘천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해 소프트웨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버스, 고등학교 50차시 이상 정규과정 운영 등을 통해
올해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올해 국비와 도비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116억 원 확보했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70억 원,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에 77억 원,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38억 원, 박수근교 개설공사에 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제군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와 현안을 발굴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대상 교육 지원형, 주민 기획 참여 문화예술형, 소득 사업형 등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마을 공동체는 5명 이상이어야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홍천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으뜸 맛집 선정에 나섭니다. 올해는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향토적이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 가운데 으뜸 맛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학계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5월에 고득점 순으로 으뜸 맛집을 뽑습니다. 으뜸 맛집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홍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근로수당과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며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근무하고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적이 없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